오늘 낭독할 책은 팀장이 당신에게 진짜 원하는 것 39가지입니다.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출판사는 끌리는 책, 또 지은이는 임희걸입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보내주실 때 맛있는 커피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쁜 엽서에 신유아님 감사합니다. 저희 신간 잘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유아TV도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멋진 봄날 맞이하세요 하면서 우리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끌리는 책 김찬희 대표님께서 엽서까지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책은요, 이제 대기업 인사나 교육, 영업을 두루 경험한 팀장의 조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업무적인 스킬, 요런 거에 대해서 기재가 잘 되어 있어요. 목차 소개하기 전에 작가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은이 임희걸, 동료 간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10년 동안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면서 직접 모임을 운영했다. 수백 번 이상 강연과 세미나에 참석했고 직장인 스터디 모임에서 리더십과 인사 전략을 공부했다. 다양한 직장인 커뮤니티를 직접 체험하며 직장인의 학습과 성장 노하우를 탐구했다. 카카오 브런치에 직장인의 성장과 관련한 글을 쓰며 첫 책 나를 위해 출근합니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20년 넘게 인사와 교육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또 이제 교육 팀장을 거쳐서 영업 지원 팀장으로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책의 목차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총 4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은 보고 보고서, 2장은 소통 관계, 3장은 일머리 개념, 4장은 태도 마음가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딱 큰 목차만 보더라도 나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거 정말 필요한데 라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었어요. 소통 관계. 자, 이 팀장이 당신에게 원하는 소통 관계 부분 낭독해 볼게요. 3가지 핵심 관계에 집중하기. 나는 낯을 가리는 편이라 친하지 않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 큰 스트레스였다. 동료들에게 되도록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다. 많은 사람과 관계 맺기보다는 숫자는 적지만 가까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직장인 사이에는 이 모임 저 모임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안간힘 쓰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피로감을 느끼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핵심에만 집중하는 시대. 1.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는 지났다. 2. 핵심 관계에 집중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핵심 관계는? 회사에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업무에 도움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물론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쌓으면 업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관계 맺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적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주니어 팀원 때부터 핵심 관계에 집중하여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지지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학습하는 깊은 관계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관계는 얼마나 자주 만나고 연락하느냐와 크게 상관없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보면서도 마음 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만나는 빈도보다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핵심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중요시하는 3가지 핵심 관계란 1.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줄 사람. 2. 내 직무 일에서 롤 모델. 3. 필요할 때 협력하는 관계. 첫째, 외롭지 않기 위해 조직에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나를 항상 응원해줄 사람을 곁에 두자. 나는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도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 담당 임원에게 몇 시간 크게 질책받고 욱하는 심정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사직서를 쓰고 짐 정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선배가 그만두면 나도 따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후배 덕분에 다시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물론 후배는 진짜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믿음을 내가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이라도 언제든 나를 믿고 지지해줄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감이 생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업무에서 추진력이 달라진다. 둘째, 롤모델이다. 이제는 먼저 가르쳐주겠다고 나서는 선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친절하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지침으로 삼고 관찰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일하는 방법부터 일과 커리어를 바라보는 눈까지 모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꽤 많다. 사내에 롤모델이 없다면 외부 스터디 모임이나 전문가 네트워크 등 사회 모임까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부담감이 클 때, 상황이 온통 꼬여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 과연 롤모델인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를 상상해보면 크게 도움이 된다. 물론 책 속 리더가 문제 해결한 방법도 참고가 된다. 하지만 실제 생생한 인물, 나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살아있는 지침이 되지는 못한다. 셋째, 언제든 내 일을 도와줄 협력관계다. 회사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를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부터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보낼 서류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작은 일 하나에도 무수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은 힘들다. 혼자서 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저 사람을 설득하고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다가 하루가 저문다. 그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몇몇 동료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일 처리에 중요한 정보를 주거나 새로운 시작으로 일을 바라보라고 조언해 준다.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협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와 상의해보자. 난감했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물론 협력관계의 동료는 개인적으로 형, 동생으로 부를 만큼 친하거나 항상 내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인적인 친목을 쌓기보다는 프로답게 최선을 다해 돕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때 다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상대를 배려하며 일하자. 그러면 그들이 아군이 되고 협력자가 될 것이다.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1. 회사 생활에는 진짜 관계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2. 관계에 집착하지 말자. 내 성장이 먼저다. 주변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80명 정도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10명 정도는 나를 싫어할 수 있다. 오해가 쌓였거나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다. 업무로 한두 번 다투고는 앙금이 생긴 경우도 있다. 이 90명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모한 짓이다. 10명 정도만 내 편이 있으면 된다. 그중 몇 명은 언제나 나를 응원하고 힘내라고 말해줄 것이다. 다른 몇 명은 훌륭한 선배, 동료의 모습을 보여주어 내가 일을 배우고 성장하는 데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마지막 몇 명은 실무에서 도움을 주는 조언자 역할을 해줄 것이다. 회사에서는 이 정도 관계면 딱 적당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키맨 몇 명만 있어도 회사에서 인간관계에 성공한 셈이다. 만일 관계 쌓기를 위해 투자할 시간, 노력, 돈이 있다면 내 성장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 내가 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그도 나를 돕는 게 사내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룰이다. 2. 동료와 스몰 토크로 관계 넓히기. MIT 대학교의 알렉슨 펜틀런드 교수가
조직 내 아이디어 흐름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기업의 성과는 직원 상호 간 소통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에 좌우되었다. 직원들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팀은 생산성이 높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히 흘러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때 소통의 주제가 공적인 이슈인지 사적인 이슈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라도 활발히 소통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한때는 이런 문화를 잡담이라며 시간 낭비로 여겼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스몰 토크가 되었다. 창의성의 만남을 통해 전파된다. 1. 좋은 아이디어는 복도나 휴게실에 넘쳐 흐른다. 2. 생산성은 동료 사이 상호 학습 기회와 비례한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분명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신입사원이나 주니어 팀원들은 굳이 얼굴을 마주하기보다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고 싶어 한다. 일상적인 정보 공유 수준의 소통은 메신저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동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스몰 토크에 적극 참여하면 좋다. 갈수록 사업의 성패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한다고 느낀다. 이제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상품군을 창출한다. 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회사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가장 선호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좋은 아이디어는 사무실 책상이나 회의실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 복도에서 누군가를 만나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뜻하지 않은 멋진 아이디어가 오간다.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토크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번뜩 스친다. 우리 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카페에서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다가 좋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했다. 그러면 동료도 그래 그거 좋다 하며 다른 아이디어를 보탠다.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아이디어를 계속 추가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성과가 생긴다. 좋은 업무 아이디어를 얻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동료들과 커피 마시는 자리에 끼는 편이 좋다. 바쁜 시간에 수다 떠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닌 더 높은 성과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보자. 별것 아닌 대화 속에서도 빛나는 아이디어를 건져낼 수 있다. 네, 오늘 저는 팀장이 당신에게 진짜 원하는 것 39가지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팀장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잘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궁금한 것들이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아 있습니다. 팀장이 당신에게 진짜 원하는 것 39가지. 지은이 임희걸. 출판사는 끌리는 책입니다.